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세아입니다. 네, 무더위를 피해서 많이 가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영화관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육아 중인 우리 엄마들에겐 한 번 가기가 쉽지 않은 곳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요, 영화관 가서 영화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포항시에서 어머니들을 위한 특별한 영화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패밀리데이 내 맘대로 영화관인데요. 그동안 육아 때문에 쉽게 시간을 내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제대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어머니들이 영화를 보는 동안요,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엄마들에겐 정말 달콤한 휴식처가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전국시대 본격적으로 첫 소식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황금 제첩을 찾으러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하동 섬진강 문화 제첩축제 현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양식동에 이거 되면서 채찍국 사서 했었는데 요새는 이거 댕긴 사람이 없어. 그때가 진짜로 제철국이지. 그 옛날 골목골목을 누비던 담백한 추억의 맛. 섬진강 모래 속의 작은 진주. 지금 테러갑니다. 섬진강 500리 물길 따라 시원한 강바람과 소나무 그늘이 반기는 하동의 여름. 아이고 신선같이 참 좋습니다. 소량기가 나고 그러니까 그늘이 탁 지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서 떴고 서울 제첩 또 구경하러 갔지. 금상첨화로 대망의 축제까지 기다리고 있었으니 섬진강 문화 제첩 축제가 5회를 통하여 국가 지망 유망 축제로 선정이 되었고 하동 제첩이 국가 중요업 유산으로 등재가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희도 이거 물에서 피하고 그 다음에 행운과 금독캐는 모든 사람이 이 축제에 참여하여 행운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궂은 날씨에도 축제장은 만석. 그런데 너도 나도 두 손에 파란 바구니를 들었다? 금이다. 금캐로 왔다고 해. 서 계시는 분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생긴 황금제첩이 오늘의 주인공인데 높은 산봉우리 테네시에 금제첩 뿌립니다. 춤을 추며 노래하는 뭐 25개 우리 전통 체험이 들어갈 텐데 이전에는 우리 황금을 그 해군의 기회를 놓칠세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황금제첩의 용사들. 몇 명차 45인승 한차 왔다니까. 자 그리고 오늘 보면은 아니 여기서 금 찾아가지고 우리 좋은 추억 만들자. 여기 금이 많다 그래서 금주스로 왔어요. 금주스로. 엄마가 이거 잡아오면 목걸이 해준대요. 황금 제첩을 찾아라. 하나 둘셋 출발.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모두들 강으로 첨벙 입수. 덕분에 물놀이는 자동이다. 백사장 곳곳 박진감 넘치는 숨바꼭질. 진짜 안전해 진짜. 돌분이 없어. 잡으니까 돌이 더 많아. 하나 잡아야 되거든 오늘. 잡는 거는 무조건 운입니다. 열심히 잡으세요. 채찍 잡는 실력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무조건 운이에요. 아직 잠잠하다 싶은 그 순간 어떻게 찾았어요? 오늘 받아먹었어요. 언제 왔습니다. 잡고 있는데 바구니 고생하세요. 올렸는데 나왔어요. 이거 와이프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와이프 드리겠습니다. 주겠습니다. 오늘 잡으면 되지 뭐. 기분 좋. 어디 황금 제첩만 제첩인가요? 그러면 못 잡아도 저게만 잡으면 돼. 나는 내 갈이 더 소중해. 이 갈을 좋다고 그래갖고 이거 잡았어요. 엄청 신났어요. 더운데 물속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세첩 잡고 즐겁게 활동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나는 거 했더니 오이 아직 찾을 게 더 남았다. 휴대폰 받아부터 세금 까먹어. 한편에선 또 다른 제첩 체험이 한창. 손틀도구 커랭이 등장이요. 저러는데.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 니처럼 그렇게. 그래. 많이 담가면 아저씨 가르치는 대로 밀고 다시 밀고 뒤로. 손뜰업을 하는 거를 좀 신기하고 모르니까는 직접 체험을 해가지고 채집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하동 전통 업 기법입니다. 이게. 그리고 자갈이 많이 있을 때는 옆에 이런 식으로 잡고 조개를 안으로 물 흐름에 따라서 안으로 밀어주고 돌은 밖으로 이렇게 쳐내고 나머지 조개가 최종적으로 남았을 때 옆에서 통에다가 하동에서 지금 제첩이 국가문화유산으로 지금 중요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데 이어서 또 마음업인들이 사실 또 조금 필요로 합니다. 지금 현재 조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지만 어업인들 자체도 젊은이들이 좀 육성이 되고 한 부분이 조금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기여하는 의미에서 많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첩 색깔에도 숨은 비밀이 있다. 민물이 많은 데는 좀 희고 노리고 그다음에 갱물에 좀 밭이 갖고 있는 제첩은 요거만 길이 끊고. 섬진강하고 맑은 물 모래에서만 서식한다는 하동 제첩. 이런 깨끗하고 청정한 곳에서 이 나는 제첩을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여러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많이 잡았어요. 오세이트를 몰라요. 수영객들이 다 가지는 않고 다시 재방류를 하시고 그 방류 그 분만큼 가공 제첩으로 바꿔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첩의 진가를 확인해 볼 시간. 씹으면 씹을수록 얼마나 맛스러운지 몰라요. 제첩을 많이 먹고 제첩 살 때는 그렇지 그렇게 뽀얗다. 화장한 거 아닙니까? 화장이야. 바빠서 화장도 못 해십니다. 뽀얗게 우러난 맑은 제첩국에 새콤달콤 싱싱한 제첩 회무침, 든든한 제첩 비빔밥까지. 크기는 작아도 존재감은 1등이다. 예, 제첩행이 나오면 맛있습니다. 부산도 어떻게 나오지만은 지금 낙동강에서는 안 나오고 이 섬진강에만 녹차 제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1급수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맛있지 않을까. 제첩 향이 사르르.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으러 오세요. 이번 축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것 또 하나. 섬진강 런웨이. 장에도 다니고 하는 그 도로였잖아요. 이게 뭐 진상, 뭐 광양, 그리고 장에 하동장에 기차 타고 다니고 그랬었지 옛날에. 경상도와 전라도를 이어주던 기찻길이 화려하게 변신했다. 2016년 7월 15일 경제선이 복선화됨으로 인해서 폐교로 남아있는 섬신철교를 걷는 길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알프스 섬진강 제첩 문화축제에 맞추어서 걷기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게 좋네. 대통식 기념 특별 이벤트. 저저 잠시 승차권 확인했겠습니다. 예,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알프스 하모니 철교 승차권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기차 대신 영호남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로 채워지겠죠? 많은 수토를 만들어냈고 역사를 이어간 이 철교가 다행히도 이번에 사람들이 걸어서 왕래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줘서 감개무량합니다. 행운도 잡고 제첩도 잡고 즐거운 추억이 가득했던 하동 섬진강 문화 제첩 축제. 올 여름을 놓치셨다면 내년에 더욱 뽀얗고 진하게 다시 찾아옵니다. 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축제라고 합니다.
정말 날씨도 무더웠을 텐데요. 축제를 찾은 분들에게는 이 더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뜨거운 열기의 축제 현장 잘 만나봤습니다. 네, 섬진강 제첩을 테마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황금 제첩을 찾아라. 이건 100% 운에 맡겼어야 됐는데 그 황금의 행운을 잡으신 분들 정말 부러웠습니다. 네, 보면서도 가족이 함께하면 참 좋을 축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쉽게도 올해 축제는 끝이 났지만요. 내년에는 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시대 다음 소식은요.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여름나기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뜨거운 햇살에 지치고 높은 온도에 병나기 쉬운 여름. 이 계절을 건강하게 낫는 법 모두 모아 전해드립니다. 장마끝 무더위 시작. 건강하던 사람도 기운 빠지고 늘어지게 되는 시기죠. 이맘때 꼭 알고 있어야 할 건강상식 모아봤는데요. 아이고 그냥 닭다리가 야들야들해 보이는 게 아주 푹 잘 구워졌네. 이만한 게 없지 그래.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아이고 그 아이스크림 얼른 치우고 앉아서 이거 먹어. 아이 더운데 무슨 뜨거운 국물이에요. 이열치열 몰라 이구사. 아이 서상님 안 그래요? 그냥 땀을 쫙 내면서 뜨끈한 국물을 마셔. 이게 최고잖아요. 여름철 고단백 고지방 음식이 스태미너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음식은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소화나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고단백 고지방 음식을 먹을 때 바로 차가운 음식을 먹게 되면 기름이 엉겨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배탈이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우 예전에 에어컨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 몰라. 아유 왜 이렇게 시원찮은 것 같아. 설정 온도를 내리자. 20, 19, 18까지. 이제 좀 살 것 같네. 왜 이래? 코가 맹맹한 것 같고. 이게 말로만 듣던 냉방병인가? 아니지 영숙이 구구씨 어제 그냥 감기 때문에 골골 하던데 그새 감기에 뭘 맞나? 아니 냉방병 감기하고 선생님한테 증상도 비슷하고 이거 같은 병 아니에요? 여름철 감기는 아데노바이러스나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을 하고 냉방병은 더운 여름철에 밀폐된 공간에서 과도한 냉방으로 인해서 가벼운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증후군을 이야기합니다. 장시간 냉방 공간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가벼운 겉옷을 준비하거나 실내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이번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건강상식 알아볼게요. 이 약 오랜만에 보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기생충 잡는 구충제인데요. 예전엔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만 요즘엔 챙겨 먹는 사람 찾는 게 오히려 더 힘들 정도인데요. 과거에는 인분 비료를 사용했었는데 화학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기생충의 감염량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고요. 아이들의 집단 생활이라든가 어떤 시기의 변화 그리고 뭐 해외여행을 자주 가신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새로운 그 기생충의 감염 위험들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식생활 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회나 육회, 유기농 채소, 생간 등 날것 음식을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위생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며 구충제 복용도 잊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통해서 기생충의 감염 여부와 투약 여부를 검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충제는 절대 예방의 약이 아닙니다. 구충제는 치료의 약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미리 먹어두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다른 나라로 여행을 다녀오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에도 기생충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구충제 잊지 말고 꼭 챙기시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엔 여름철 식재료에 꽂히죠. 달콤 싱싱한 여름 제철 과일 상식 주부님들과 함께 알아볼게요. 어우 소문이 이렇게 났나 저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기 왜 모였는지 다들 알고 오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똑주부라면 놓칠 수 없는 시간 똑주부 퀴즈 대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똑주부 퀴즈 첫 번째입니다. 여름에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이죠. 수박에 걸리는 병으로 쪼개보면 갈고리 모양 무늬가 보이고 썩는 냄새가 풍깁니다. 이 병의 이름은 모나리자 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움직이세요, 움직이세요. 네네, 네네네. 모두가 노를 외칠 때 예스를 외친 한 분. 수박에 생기는 이 병, 모나리자 병이다. 확신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 반면에 지금 아니다. 모나리자 병 아니다에 대부분의 분들이 모이셨는데, 네네네. 아까 문제 내실 때 그 갈고리 모양이라고 하셔서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네, 그래서 갈고리 촌충 아닌가 그런 생각. 갈고리 촌충. 정답은 X입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좀 틀리면 어때요, 그래? 수박에 생기는 병의 이름 바로 수박 모자이크병인데요. 이 병에 걸린 수박은 꼭지가 갈색으로 변하고 황색 섬유질이 진해지면서 시큼한 냄새를 풍긴다고 하네요. 여름 과일의 대명사 포도. 포도 겉에 묻어있는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 이 하얀 가루 그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이거 확실하게 제거해야 된다면 X입니다. 움직이겠습니다. 이 하얀 가루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거 먹어도 된다, 아니다, O냐, X냐. 자, 많은 분들이 옵니다. 만장일치로 예스 선택. 제 생각은 그 당분이 껍질로 나와서 하얗게 보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 이거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포도나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요, 저장 기간에 하얀 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과분이라고 하는데요, 식물성 왁스 성분이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성분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드시면 괜찮고요. 만약에 과일이나 채소에 남아있는 농약이 걱정이 되신다면 농약은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세척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계곡으로 놀러 갔습니다. 갔는데 냉장고 없잖아요. 그래서 계곡물에 과일을 담가놨어요. 시원해지라고. 자, 계곡물에 담가놔도 된다 하면 O. 아니다, 계곡물은 무슨 계곡물? X. 지금부터 움직여주세요. 네, 움직입니다. O냐, X냐, 계곡물이냐, 아니냐, 냉장고를 두고 없고 하느냐. 네. 또다시 한 분만 용감하게 예스를 택하셨는데요. 자, 이분이 과연 최종 우승자가 될 것이냐, 눈물이냐, 웃음이냐, 그 결과가 궁금한데요. 정답은 후회됩니다. X입니다. 그렇습니다. 계곡물에 발은 담가도 과일은 담가 놓으면 안 된대요. 바닷물, 강물, 계곡물은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고온다습한 날씨와 모기와 파리 등의 벌레가 활동할 수 있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노로바이러스 등이 잠복할 수 있기 때문에 식중독이 아주 강력한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은 익히지 않고 바로 드시잖아요. 그래서 세척하는 물이 수돗물이라든지 먹는 물로서 검사가 완료된 완전성이 확인된 물로 세척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유, 한가득 차려진 과일들 보기만 해도 군침 돌게 먹음직스러운데요. 각 과일마다 세척법이나 보관법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름 제철 과일들 꼼꼼하게 세척하는 것만큼이나 보관하는 방법도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네.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수박을? 평소 수박이라면 아우, 야, 엄청. 우와, 이거 혼자 들기도 무얼 만지. 야,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수박이라면 다들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수박 보관법 뭐 어려울 게 있나요? 일단 쩍 소리 나게 반으로 가른 다음. 아마 윗집 할머니도 이렇게 하실걸. 네. 아랫집 새댁도 그럴걸요. 마르지 않게 랩으로 잘 감싼 후에 시원해지라고 냉장고에 넣어두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하고 계실걸요. 네, 보통 주부님들이 이렇게 보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수박 전체적으로 오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랩으로 씌워서 보관하는 거는 여름철에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박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크기만큼만 과육 부분을 이렇게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하시고 그때그때 꺼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기도 훨씬 깔끔하네요. 식초를 물에다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10분 정도 담궈놨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웬만한 농약은 다 제거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포도 세척엔 식초 대신 베이킹소다를 쓰셔도 좋대요. 복숭아는 털 때문에 알레르기 있으신 분이 많잖아요. 네. 털이 물에 담가 놓으면
털이 다시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서 잠깐 동안 씻어주시면 됩니다. 복숭아 세척도 완료. 이제 먹을 일만 남았네요. 오늘 여름 제철 과일에 대한 모든 것, 세척부터 보관 방법, 또 일반 상식까지 알아봤는데요. 요것만 기억해 둔다면 여름 과일 마음껏 즐길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름철 건강 상식 꼼꼼히 챙겨두시고요. 가족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네, 편안한 저녁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1인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는데요. 오늘 그분들 중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남 영암군에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구독자 수가 28만 명이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This is 먹방 타임. 오늘도 기찬랜드에서는 먹방이 한창입니다. 올린다. 뭔가 사람 먹었으니까 가져야지. 김치를 올린다. 집는다. 찍어서. 와. 그냥 표현할 수 없는 맛이에요. 그냥 맛있어요.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건 요 특제 소스요. 아 그럼 그것만 드세요. 저는 그거 먹을게요. 그게 제일 맛있으면 그것만 드세요. 집는다. 아니 뭘 자꾸 집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전남 영암군에 사는 유튜버를 하고 있는 작약꽃이라고 합니다. 전남 영암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작약꽃. 고향인 영암에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면서 많은 구독자들을 보유 중인데요. 하나의 콘텐츠를 영상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작약꽃의 노력과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그의 진솔한 이야기까지. 시골에서 만드는 시골 이야기. 지금 한번 유튜버 작약꽃 이상훈 씨와 함께 콘텐츠 만들러 가볼까요? 작약꽃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 근데 작약꽃은 어디에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 오셨어요? 예. 아까 다 할 거 다 해버렸는데 일 다 하니까 오시네. 그래요, 죄송해요. 오늘 컨텐츠는 항아리를 씹기부터 시작해서 숯을 넣고 그 다음에 고기를 이제 철사에 끼워가지고 걸어서 굽는 이제 항아리 삼겹살 통 훈제 같은 그런 걸 한번 해봤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와 보세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힌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어떤 걸 보여주시려고요? 통 삼겹살을 해 먹을 건데 뭐 이상한 게 살아요. 이런 곳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고 한다. 우선 물을 빼야 되겠어요. 빼고 나서 깨끗이 씻었어야 될 것 같아요. 항아리에 물을 빼주고 본격적으로 씻을 준비를 하는데요. 씻어서 가져갈까요? 어우, 냄새 장난이 아닌데 이거? 삼겹살 좋아하세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이거. 냄새. 좀 깊이 넣어서 얼굴을 넣어서 한번. 아주 좋아 보여요. 아니야 냄새요. 아, 네. 삼겹살을 여기다가요. 넣을 거예요. 삼겹살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럼 많이 드시겠네요? 아 저는 딱 한 잔만 먹을 겁니다. 올린다. 아 뭔가 진짜 하나 먹었으니까 가져야겠네. 김치를 올린다. 집는다. 집어서. 와. 본격적으로 수치로 항아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데 오늘 우리 먹을 수 있는 걸까? 닦아도 닦아도 계속 나오네 구정물이. 보통은 이제 만들기인데 그러니까 만들기 중에서도 우리나라 유튜브가 좀 안 했던 것 같은 것들, 그러니까 몸으로 해야 되는 거, 외국 유튜브 걸 좀 많이 보면서 해요. 뭔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를 좀 하려고 해요. 뭔가 좀 약간 만드는데 좀 활용할 수 있고 막 그런 거. 수시네 수. 방송은 지금 언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할 재료들을 다 한 군데 딱 갖다 놓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씻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씻어서 갖다 놓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자, 이제 얼추 된 것 같아요. 깨끗한가요? 아이, 말해서 뭐예요? 새우 같아, 새우. 아직 시작도 못한 항아리 삼겹살 구이. 이렇게 컨텐츠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네요. 그래서 하루에 다 하면 영상을 2개씩 나오고 그래요. 다 하면. 다 하면은. 야, 이렇게 고생하며 하나의 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랑. 지금 이렇게 뭘 챙기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제가 이동하면서 바로바로 돌방상을 일어났을 때 찍을 때 쓰는 조그마한 이제 고프로 장비랑 이거는 이제 계속 한 장소에서 놔두고 제가 뭐 만들 때 놔두면서 그 장소를 계속 찍는 그런 카메라 지금 장비를 챙기는 거예요. 기본적인 메인 카메라와 고프로도 챙기고 촬영 준비도 끝났겠다. 이제 본격적인 촬영장으로 이동하는데요. 삼각대 쫙 펴고 수평 조절에 높이 조절까지 촬영 준비 완료. 자, 이제 한번 영상 찍는 걸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이 항아리 밑에 이제 숨구멍을 한 6개 정도만 뚫어서 바람구멍이죠. 구멍을 뚫어서 안에다 숯을 넣고 여기에 이제 쇠 꼬챙이를 걸쳐가지고 통삼겹이랑 닭날개 구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항아리 숨구멍 뚫기가 시작되는데 안 뚫리네요. 잘 계획을 좀 바꾸겠습니다. 구멍을 3개만 뚫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아까 6개 뚫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항아리 겁나 두껍네요. 심심하진 않아요. 심심할 틈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냥. 왜냐면 혼자서 하는데 둘이서 하면은 뭐 이제 서로 얘기도 하고 잡담도 하고 같이 밥 먹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제 뭔가 좀 답답하지 않고 뭐 그렇게 느끼는데 혼자서 하면은 심심할 틈이 없어요. 뭐 하느라고 바쁘고 둘이서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하겠죠. 근데 혼자서 하면은 심심할 틈은 없어요. 더 깨져. 그만 붙어요. 저는 구멍을 굳이 안 뚫어도 항아리는 숨을 쉰대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하죠. 오우,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한 항아리 구멍 뚫기는 제쳐두고 고기를 걸 꼬챙이를 만드는데요. 이 상태로 만들었으니까 자, 이제 한번 고기 있는 쪽으로 고기 다져보도록 한번 가도록 하시죠. 역시 그는 소통의 왕이었습니다. 혹시 불 펴보셨어요? 그렇죠. 불은 별로 피울 경우가 없죠. 도시에서는 불 피울 이유가 없죠. 우리에게 불 피우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이상훈 씨. 오늘 무지하게 덥네요. 한 점의 완벽한 고기를 위해 숯까지 피워내는 엄청난 노력. 여러분 보이시나요? 고기는 사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불을 떼 가지고 사 먹을 정도가 아니야. 물론 제가 하는 요리는 이렇게까지 할 그 정도가 있어요. 왜냐면 퀄리티가 맛이 끝내주거든요, 여러분. 메리트요? 메리트 되게 많죠. 그래서 도시 같은 데는 고기를 숯 해가지고 이게 밖에서 구워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고기 같은 것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음식 있게 비 맞으면서 고기 구워 먹도 가능하고 바로 앞에 나가면 내과니까 물장구 칠 수도 있고 되게 뭐 그런 메리트가 많아요. 뭔가 도시 속에서 할 수 없는 혼자 바로 근처에서 뭔가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불을 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불이 금방 다 올라왔어요. 이 상태로 숯을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가가지고 고기를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불 피우기 완료.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방송하면서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좀 아니겠어요? 뭔가 계속 혼자 하니까 왔다 갔다도 하면서 해야 되고 잘못 찍으면 다시 찍어야 되고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죠. 여기 집안은 왜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고기 이거 이제 아까 만든 쇠꼬챙이에 고기 칼집 넣고 간해가지고 꽂아놓고 약간 숙성 정도 시키려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바로 영상을 또. 자, 여러분, 자, 집에 들어왔고요. 이제 손 씻고 아까 이거 만든 이거에 고기랑 꽂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의 메인 재료.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살 수 있는 통삼겹과 윙인데요.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고기 손질에 들어갑니다. 이게 항아리 속으로 들어간다니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데요.
고기가 준비되는 동안 불그스름하게 타오른 장작. 불을 꺼내 항아리에 옮겨 넣는데요. 자, 기대된다 기대돼. 맛이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차라리 구멍 뚫는 것보다 이게 더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정도의 맛 가치를 합니다. 더 고생하는 것 같네요, 그럼 아까. 네. 더 고생하는 것 같아. 손질한 고기를 꼬챙이에 끼워주는데요. 콩포스 같은 데 나오는 거 돼지고기집에서 파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이 상태로 이 항아리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촬영 3시간 만에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는 고기. 들어갑니다. 와! 항아리 삼겹살, 그 맛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걸 카메라에 안 담을 순 없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기름기가 빠지면서 약간 훈연식으로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열어놓으면 고양이가 건들거든요. 살짝 뚜껑 비슷한 걸 사용하시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고양이가 건들지 못하게 숨구멍도 막아주고요. 정도 살게. 자, 이 상태로 3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중간 과정 한번 빼고. 촬영 시작한 지 무려 3시간이 지나서야 굶주린 배를 채우는 이상훈 씨. 콘텐츠 하나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네요. 가장 궁금한 게 어쨌든 간에 방송을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좀 가장 궁금해요. 그 이야기 궁금하시죠? 다음 주 콘텐츠 크리에이터 이상훈 씨의 인생 이야기부터 그동안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었던 또 다른 그의 휴먼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 그리고 우리의 삼겹살 통구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영암에 사는 유튜버 이상훈 씨 만나봤습니다. 저도 먹방 콘텐츠를 자주 보는데요. 이게 정말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네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방송이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라이브 방송도 재밌지만요. 또 이렇게 제작 과정을 보는 재미도 쏠쏠했는데요. 그래서 과연 삼겹살 통구이는 어떻게 됐을지 참 궁금합니다. 네,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 결과는 다음 주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 이상훈 씨 이야기 2탄 도고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국시대 다음 소식은요. 입맛이 떨어지는 여름에 드시면 좋을 음식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름철 별미 면 요리 보러 지금 함께 가보시죠. 여름이면 절로 생각나는 한 그릇. 무더위도 이것 하나면 문제 없으니 여름엔 요 시원한 면 요리가 정답입니다. 보양식 뺨치는 영양은 물론 더위에 지친 속을 꽁꽁 얼려줄 면 요리의 향연. 제대로 된 여름 별미 중의 별미, 면 요리의 진수를 지금 만나보시죠. 잃어버린 입맛도 돌아오게 만든다는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맛있는 소리의 정체, 대체 뭔가요? 이놈 한 그릇 먹고 나면 더위가 확 날라오겠어요. 여름에 이건 최고 진리죠. 저분들 먹고 있는 거 너무 네네. 맛있게 드시잖아요. 한번 맛보고 싶으시죠? 네, 궁금해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막 만들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요리보다 더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요. 음식의 정체는 바로 직접 뽑은 메밀면으로 만드는 막국수입니다. 강원도에서 이제 직접 재배한 거 순수한 국내산 거기서 이제 가져오고 있고요. 메밀 자체가 이제 고냉지에서 자란 메밀이 더 영양분이라든가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참 좋다고 그래요. 드디어 탱탱한 자태의 메밀면 등장하고 먼저 뜨거운 물에 입수 후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냉수마찰 들어갑니다. 반죽을 해서 숙성을 시킬 수가 없어요. 삭기 때문에 식감이라든가 메밀의 향이라든가 메밀의 어떤 그 풍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메밀을 직접 반죽해서 하는 게 최적의 어떤 그 맛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때 차례로 등장하는 과일들, 요게 양념장의 숨은 공신이라고요. 자연의 그대로 과일의 특성을 갖고 있는 맛을 보존시켜주기 위해서 갈지 않고 직접 썹니다. 탱글탱글한 메밀 면발에 푸짐한 재료로 꽉 채운 막국수 한 상 나갑니다. 아니 누가 덥다고 했어요. 이 한 상을 보니까 사실 더운 거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벌써 시원함이 막 느껴져요. 느낌이 오죠. 에어컨 여기서 나오나요?
그 한낮의 더위를 잊을 수 있는 게 막국수예요. 근데 이게 뭐죠? 이 정체는? 한우 육회예요. 메밀면과 남다른 케미 자랑하는 육회가 숨어 있었다니 환상적인 콜라보 현장에 젓가락이 바빠집니다. 메밀 향도 좀 나죠, 느낌이. 그죠? 메밀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그죠? 쑥 넘어갈 쑥. 그리고 이 메밀 자체에서 고소하고 담백한 네. 맛이 나고 육회가 식감을 살려주네요. 좋죠. 메밀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육회는 단백질이 좀 풍부하고 그 궁합이 잘 맞잖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빠져드는 마성의 매력. 이게 바로 여름에 누리는 행복이죠. 제가 아무리 잘 먹어도 그렇죠. 지금 이거 똑같은 걸 두 그릇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황태예요. 오, 신선해. 같은 듯 다른 매력의 황태회 막국수까지. 이게 또 별미입니다. 메밀은 장도 보호해주고 섬유질도 많고 혈관을 좀 맑게 해주고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여름에 정말로 내 건강을 위해서 들 수 있는 최고. 막국수에 대적할 다음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사장님, 저 국수 한 그릇 주세요. 저희는 국수가 일반 국수가 아니고 시원하고 몸에 좋은 국수로 지금 저희는 초계국수라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 더웠는데 빨리 준비해 주세요. 예, 시원하게 한 그릇 말아드릴게요. 네, 얼른요. 네. 국수 한 그릇 시켰을 뿐인데 보양식 못지않은 재료들. 이게 다 뭔가요? 한방 재료를 추가해서 여름철에 몸이 허약하신 분들이나 몸보신 개념으로 좋은 약재를 넣어가지고 같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드시라고. 초계국수에선 이 신선한 닭가슴살이 또 다른 주연이라 할 수 있는데요. 푹 삶아 부드럽게 변신한 닭고기는 하나하나 섬세한 손길을 거쳐야 한답니다. 조그맣게 실처럼 좀 찢어져야 국수에 딸려서 같이 드실 때 식감과 그 면과 그 닭고기의 같이 씹히면서 식감이 좋기 때문에 좀 손이 많이 가더라도 이렇게 많이 찢는 편입니다. 전통 음식으로 즐겨 먹던 초계탕과 간편한 국수가 만나 탄생한 초계국수. 이게 바로 여름 별미 끝판왕입니다. 주문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국수를 시켰는데 웬 닭고기가 나왔어요. 이 초계국수에는 원래 이 닭고기가 고명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 초계 개자가 그럼 닭게? 과연 경주시의 말이 맞을까요? 원래는 이게 겨자 개자라고 해서 식초초와 겨자 개. 그래서 초계, 식초와 겨자를 첨가한 국수거든요. 본격적으로 맛보기 전에 눈을 사로잡은 이 녀석. 아니 지금 국수 면보다 닭고기가 더 얇아요. 부드러운 닭고기 먼저 한 입 들어갑니다. 새콤달콤한 맛에 닭의 영양분까지 한껏 품은 초계국수. 맛이 어떤가요? 입맛이 막 살아나요. 닭가슴살인지 이게 국수면인지 헷갈릴 정도로 부드러운? 많이 잘기잘기 정성스럽게 찢어놓다 보니까 역시나 골라 먹는 재미는 빠지지 않습니다. 매콤한 매력의 초계 비빔국수까지. 달달한 맛이 있으면서 새콤하고 거기다 적당히 맵고 닭고기마저 부드럽고 면은 쫄깃하고 아니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흠이 없어 지금. 그 옛날 궁중연회에서도 빠지지 않고 즐겼다는 초계국수. 무더위 날려주는 이 맛에 올여름도 거뜬합니다. 사장님은 원래 국수를 좋아하세요? 저보다 저희 와이프가 면 종류, 국수 종류를 워낙 좋아해서 제가 또 많이 해주다 보니까. 사장님 보기보다 사랑꾼이신데요. 덕분에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그냥 여름 보양식이 따로 없네요. 백숙을 굳이 안 먹어도 되겠는데요, 이 정도면? 날 더울 때 지칠 때는 시원한 보양식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의 여름을 시원하게 채워주는 면 요리 열전. 다양한 재료로 색다르게 즐기는 시원한 막국수부터 새콤달콤 몸보신까지 한 번에 챙기는 초계국수까지. 무더위를 날려주는 매력 만점 면 요리와 함께 올여름도 후루룩 후루룩
시원하게 보내세요. 네, 정말 여름철에 입맛 없고 후루룩 뚝딱 하고 싶을 때 면 요리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막국수냐 초계국수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몸에 좋은 식재료까지 듬뿍 들어가서요. 정말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기기에도 손색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막국수와 초계국수 올 여름이 가기 전에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시대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수 한 그릇 드셨으니까 이제 후식을 드실 차례인데요. 조금 특별한 카페를 준비해봤습니다. 새롭게 리모델링한 한옥 카페 그리고 주택 카페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커피나 차를 마시는 곳, 바로 카페입니다. 세련된 공간에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눈길을 끄는 나만의 카페 하나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닌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해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동네 카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오래된 가옥들이 모여있는 충주의 한 마을입니다. 지금 바로 주택가인데 짜잔! 한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옥도 그냥 한옥이 아니고 커피 가게래요. 어이구, 안에는 어떻게 꾸며놨는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기자기한 작은 정원과 한옥 내부 원형을 고스란히 살린 실내 인테리어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저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 들어오는 순간 이곳은 한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한옥을 개조한 카페고요. 커피와 차 그리고 간단한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좀 오래된 것 같은데 한 몇 년 된 거예요? 한 60년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60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60년의 시간을 입은 한옥 카페입니다. 6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의 외관과 뼈대를 그대로 살린 채 한옥의 멋스러움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했는데요. 고풍스러운 느낌의 실내 인테리어를 통해 새롭게 탄생한 공간이랍니다. 저희 부모님 2분이랑 정통 목수님 1분이랑 3분이서 도맡아서 하시게 됐고요. 6개월 동안 공사를 하게 됐어요. 새로 건축하는 게 아무래도 저렴하고 좀 더 빨리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비용과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까지 옛 한옥의 느낌을 살려 재탄생한 이곳. 덕분에 마을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공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봤지. 우리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이게 있었지 옛날에. 요 주위에는 그래도 오래 산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그 추억을 많이 갖고 있지. 단순히 한옥의 뼈대만 빌린 건 아니랍니다. 추억을 환기시킬 만한 장식품과 소품들, 정성스럽게 꾸며놓은 인테리어 덕분에 이곳은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답니다. 여기에 오면은 할머니네 집 온 것 같은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고 인테리어나 모든 만드신 게 다 보면은 너무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할머니랑 엄마가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하고 또 이렇게 나무로 냈잖아요. 나무도 너무 좋아하시고 밖에 또 식물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꽃도 너무 예쁘고. 이 모습이 한옥 카페로 탄생하기 전에 이곳 모습인데요. 주인의 세심한 손길로 인해 이렇게 예쁜 정원이 탄생했습니다. 와, 정말 근사하고 예쁘죠? 건물 내부 역시 말 그대로 재탄생. 한옥의 느낌을 살린 채 모던하고 고풍스러운 실내 분위기로 확 바뀌었답니다. 저는 오래된 것에서 오는 그 멋스러움, 그건 절대로 누가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살려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곳에서 마시는 음료는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오, 느낌 있죠? 쑥을 이용한 음료인데요. 한옥 카페에 어울릴만한 색다른 음료랍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찾는 일반 커피도 있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옥 카페답게 전통 과자도 있네요. 초록색 빛이 나는 차인데 이건 뭐예요? 저희가 쑥스러떼라고 이름 붙인 일명 쑥라떼예요. 쑥스라떼요? 쑥스러떼요. 러떼. 이거 참 쑥스럽구만 할 때의 쑥스럽다에서 따온 이름이라는데요.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쑥스러떼, 전통 과자와 함께 맛을 봤습니다. 와, 진짜 우유와 네. 이 쑥이 어우러지니까
건강 음료 같은 느낌 들어요. 맞아요. 건강 음료예요. 그쵸? 네. 할머니네 집에 놀러 온 것처럼 아니면 뭐 옛날 친구네 집에 놀러 온 것처럼 머물다 가시는 동안 늘 편안하고 생각만으로도 좋은 그런 공간으로 오래도록 남아있고 싶어요. 그렇군요. 여러분도요, 그 옛 추억 감성을 좀 편안하게 느끼시면서 이곳에 또 이 전통 과자와 또 여기만의 음료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재탄생한 또 다른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이번에는 정말 찾기 쉽지 않았는데요.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 간신히 찾았답니다. 여러분, 찾았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요, 정말 일반 가정집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카페라고요? 와,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호기심 가득 안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밖에서 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실내가 펼쳐졌는데요. 이곳이 카페가 맞긴 맞더라고요.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와, 정말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게 마을 중간에 있다 보니까 진짜 가정집인 줄 알고 착각할 정도인데 들어오니까 진짜 카페가 많네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마을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마을 주민들 사랑방 같이 만들어진 그런 카페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마을 카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카페는 마을 속 깊숙이 자리한 옛 주택을 개조해 탄생시킨 카페인데요. 마치 이웃집에 놀러 간 것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실내 인테리어가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 마을 안에 있어서 조금 더 친숙하고요. 눈에 닿는 곳마다 거슬리는 게 없이 다 편안해서 그게 좋습니다. 거슬리는 거 없이 편안한 느낌. 이웃집에서 흔하게 마주칠 수 있는 이런 친숙한 소품들 덕분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평생 일상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카페를 개조를 하면은 상업 공간들보다는 좀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 같아서 주택을 개조를 했고요. 더 이렇게 뭐 외갓집이 생각난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던 거죠. 이 건물은 1970년대 지어진 이른바 새마을주택. 원래 이런 모습을 가진 집이었는데요. 이 주택을 4개월에 걸쳐 사장님이 직접 리모델링했다고 합니다. 짜잔! 이렇게 탈바꿈했습니다. 오래된 주택이 이렇듯 근사한 카페로 재탄생한 거죠. 사실 손수 주택을 개조해 카페로 재탄생시킨다는 게 쉽지는 않았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제 제 손으로 직접 뭐 가구부터 해서 다 만들어서 그런 쪽에서는 좀 비용을 많이 낮출 수가 있었던 거죠. 혼자서 다? 예, 이제 뭐 이제 저하고 물론 이제 뭐 목수 한 분하고 이렇게 둘이서 겨울 내내 지난 겨울 내내. 이 카페에선 이웃의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품들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소품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악과 관련된 소품들. 특히 오래된 LP판들이 눈길을 사로잡더라고요. LP판. 와, 전축이라고 하죠? 예. 아, 이런 거 다 어떻게 다 수집을 하신 거예요? 예, 어릴 때부터 음악 좋아해서 그냥 하나씩 모았던 건데 예. 오히려 지금은 또 없어진 게 더 많아요. 아니, 여기 아까 보니까 무슨 수요 음악 감상회도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예, 저희 그 동호인들이 이제 모여서 음악을 이제 듣는 시간인데 클래식부터 뭐 이제 국악까지 다 포함하는데 되게 이제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듣게 되죠. 아, 뭔가 음악을 사랑하고 예. 또 옛 추억의 감성에 젖으실 분은 이곳에 와서 딱 커피 한잔 하시면 딱이네요. LP 음반 안 들어볼 수 없죠? 뮤직 스타. 부드러운 음악 선물에 커피향까지 가득한 오후입니다. 아유, 사장님, 또 제 앞에 이렇게 커피를 주셨는데 뭔가 잔도 특이하고요. 어떤 커피예요? 카카오 오일하고 커피하고를 믹싱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 카페에서만 마실 수 있다는 카카오 프레소를 마셔봤습니다. 독특한 맛이 일품이더라고요. 진짜 이것은 어느 카페에서 먹어본 적 없는 맛입니다. 정말 달달하기도 하고 고소하고 뭔가 그 카카오가 있으니까 그 초콜릿 맛이 살짝 나는데 그 단맛이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하고 같이 늙어가는 카페를 만들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아껴주는 카페. 그래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가고 싶은 곳 그런 곳을 만들고 싶어서 마을에 나간 거죠. 마을 속에서 마을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과 함께 나이 드는 카페라. 정말 근사하지 않나요? 이런 곳에서의 커피 한 잔이면 일상에 지친 마음 조금은 달랠 수 있을 것 같네요. 새로운 것은 낡은 것으로부터 창조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낡고 오래된 곳이라고 무조건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처럼 새로운 공간으로 창조될 수 있죠.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해 만들어진 멋진 카페에서 삶의 쉼표 찍어보면 어떨까요? 네, 마치 할머니 댁에 온 듯한 한옥 카페와요. 또 마을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주택 카페까지 만나봤습니다. 두 카페 모두 각기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네,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도 카페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는데요. 특히나 이색적인 카페답게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또 수요일에는 음악 감상회까지 연다고 하는데요. 이런 카페가 가까이에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분위기 있게 차 한잔 하고 싶을 때 이런 이색 카페를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 알찬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고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특별한 저녁 시간 되세요. 안녕.